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건수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완전 리듬 다 깨진 상태였어요. 제가 좀 보면 좀 그래요. 재수생들이야 한번 경험을 했죠. 여러분 나이는 한번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어린 나이 학생들은 경험치가 적잖아요. 동의합니까? 맞아요.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조그만한 소문에도 휘둘리고 조그만한 말에도 휘둘리고 조그만한 분위기에도 막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근데 경험이 좀 많은 이런 아버지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뭡니까? 저 믿지 마, 거짓말이야. 바로 아는 이유가 많이 당해보셨고 많은 걸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셨고 공부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상태인데도 학교를 다녔으면 좀 정상적으로 이제 3월도 보고 4월도 보고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또 EBS 문학도 공부하고 이게 좀 쌓였으면 학교에서 아무리 배우는 게 없다고 해도 사실은 학교 수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이게 반수생들이 성공하지 하는 애가 못하는 애가 딱 차이가 뭐냐면 반수나 재수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대부분 다 종합반을 많이 선호를 해요. 아니면 자기를 두들겨 잡아줄 독학 재수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또 기숙학원 이걸 원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같은 그런 타이트한 수업 속에 관리를 받는 게 점수가 더 잘 올라갈 수 있다는 방증이란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삼수나 장수생들은 종합반 잘 안 다니죠. 왜 안 다닙니까? 뭐가 쌓였다? 경험치. 그래서 이제 좀 속도 말 대가리가 커졌다 그러죠. 머리가 좀 커지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의지도 좀 강하고 어른스러워지니까 상황 판단력이 있어서 누가 꼭 쥐어짜고 막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삼수생들은 뭡니까? 어떻게든 뭡니까? 관리반대 가고 싶어요. 돈이 허락된다면. 근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은 3학년 경험을 채 해보지도 않고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시험다운 시험으로 사실 3월 4월 연습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집에서 보는 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이번에 가보니까 다르죠. 오늘 봤던 그 긴장감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앞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분위기 타서 포기한 애들 별로 긴장 안 했을 겁니다. 포기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근데 수능은 오늘 만났던 긴장감에 급 좀 안 되는데 3배에서 5배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오늘은 그래도 학교 친구들 아는 애들이고 학교에서 보고 선생님도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수능은 처음 보는 학교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처음 보는 선생님을 보면서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리고 전국이 떠들죠. 수능에 대해서 막 언론도 막 관심을 기울이고 압박감이 굉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인생에서 첫 관문이잖아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이걸 고려해서 사실 이걸 제가 오늘 좀 쉽게 나온다는 걸 제가 한 2, 3일 전에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미안하잖아요. 학교에서 제대로 못 해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한테. 그래서 함부로 세게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딱 풀면서 야 큰일 났다. 1등급 96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예, 진짜로. 96이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 더 쉬울 거니까 수능이 92, 3 정도니까 이건 96이다. 95, 6에 잡히겠다. 그러면 애들이 의욕을 좀 뭡니까? 가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재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임시로 잠깐 여기서 변동이 크게는 안 변해질 건데 현재 살짝 나와 있는 그 1등급을 보니까 원점수 보니까 작년에 6월이 87이었는데 작년에 87이었을 때 애들이 막 흔들렸거든요. 어렵다고. 근데 제가 말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수능 때는 92.3점 맞춘다.
올해도 1등급을 수능 때는 92, 3점 맞출 겁니다. 올해는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왜? 내년에는 제도가 바뀌어요. 거의 같지만은 내년은 뭡니까? 국어도 선택 부분이 있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는 그다음에 크게 뭐 어렵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원점수가 91이 나왔거든요. 1등급이. 이게 만약에 계속 이 상태가 정말로 유지가 된다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력 저하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똘박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만대로 제대로 된 교육과정 이수가 잘 안 됨으로 인한 성적 저하가 눈에 띕니다. 90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왜? 여기에 재수생, 삼수생도 같이 끼었단 말이에요.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반수생은 안 받는 애들 많겠지만은 어쨌든 끼었단 말이에요. 걔들이 끼게 되면 점수가 좀 더 이렇게 쉬우면 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실제 제가 볼 때 고등학교 3학년 자체가 현재 성적저하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총표는 총표지만 조금 이제 겁이 좀 나는 게 그래도 올해 수능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쉽게 낼 거라 봅니다. 일단 9월 달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쉽게 낼 거다. 그리고 이번 같은 시험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번 수능 전에 좀 어려웠을 때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두 개의 선지가 계속 헷갈리게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려운 말을 더럽게 쓴 듯한 느낌이 들지만 답이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 눈에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보일 때 보세요. 2번, 3번 헷갈리는데 2번이 확 보인다. 그럼 2번은 가야 되는데 3번도 좀 보이잖아. 답이 아닌 게 3번도 느껴지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2가 더 강하면 2를 그대로 찍었으면 답을 체크했으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자꾸 딴 걸 본 거죠. 왜? 자신감이 없어 그래요.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등급을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그 등급 보니까 1등급이 작년에 비해서 4점 정도 올랐네요. 보니까 2등급은 3점, 3등급 2점, 4등급 3점, 그다음 이제 5등급부터 마지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5등급 이하는 어렵든 쉽든 뭐야 똑같은 거죠. 여러분 5등급 이하는 여러분도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내가 받을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 이하는 그냥 없어 그냥 아예 무시하고 들어갑시다. 예. 적어도 3등급까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잠깐 설명해 줄게요. 총평이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말이죠. 총평이지 대책을 해야 되니까. 첫 단락이 처음에 있던 화법 3개 나왔죠.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M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뭡니까? 이름 다 까먹었다. 그 사이트를 대표하는 입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말고 입시 전문가가. 입시 전문가 솔직히 국어 알아 몰라요. 모릅니다. 그 사람들. 몰라요. 그 이름 그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전반적인 걸 좀 말씀하시는 거지 특정 과목을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죠. 국어 선생도 아닌데. 물론 국어 선생님이면 잘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법은 3문제고 장문도 화법이 3문제, 장문도 3문제, 그다음에 화법 장문 복합이 4문제, 전년도와 같은 기초다.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맨날 똑같이 굳어진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조금 웃겼는데, 자 말씀해주면 요거는 1번, 2번, 3번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였습니다. 정답률이 아마 80% 상위 아니면 90%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으면서 1번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고요. 1번은 2번도요 그림을 이용하죠.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게 재작년인가부터 2번에 자꾸 그림을 넣어요. 자료를 몇 번 넣어보니까 재밌거든.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보고 아마 9월 달에도 작년입니다. 9월 달에도 그림이 2번에 나오면 수능도 2번에 그림이 나올 거다. 근데 그림 나왔죠. 이번에 보세요. 또 그림 나왔죠. 자, 이번 9월에 또 2번이 그림 나오면 뭡니까? 왜? 수능에도 그림입니다. 이런 거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식물성 플랑크톤, 그다음에 CO2, 염생식물, 염섭지, 블루카본
이런 용어가 적혀 있는 거야. 연한 생태계. 그러면 이 본문이 있다가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나오면 그때 그 단락 읽고 2번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단락이 다의 네 번째 단락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읽으면서 한 단락씩 읽으면서 처리하면 되고, 2번은 네 번째 단락을 읽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내가 부탁하는데 내 말 좀 이게 좀 믿어주세요. 정말. 이 오랫동안 강의한 이금갑을 믿으십시오. 지문을 배치할 때 이 문제의 흐름과 지문의 흐름이 거의 맞춰집니다. 다소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거의 흐름 속에서 읽으면서 한 번 읽고 딱 끝내게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다 읽고 같이 풀면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물론 그렇게 푼 사람도 있겠죠. 특수한 사례는 보편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위 1% 이내 학생의 특별한 방법을 따르시면 안 되고요.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여줄게. 2번은 자, 라다가 네 번째 있고 2번 풀죠. 그게 딱 끝나면 마지막 3번 문제를 딱 풀게 보세요. 마지막 단락이 뭐야? 기억 딱 나와 있죠. 그럼 이걸 딱 읽어놨으면 3번을 딱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히 화법은 잘못 풀면요, 잘못 읽으면, 이 쉬운 거 잘못 읽으면 시간이 늘어지죠. 화작문까지 20분에 끝내야 돼. 그럼 이게 늘어지면 그 다음부터 압박감 속에서 굉장히 급하게 서둡니다. 그래서 전체 구호를 망칠 수가 있어요. 화법 작문은 그런 의미에서 한 번에 딱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방법이 끊임없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3번 풀죠? 이거 어려운 거 없었고,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 노는데 좀 특이했던 문제가 뭐냐? 바로 4번입니다. 원래 뭐냐면 원래 이것도 쪼개져 있었는데 이렇게 붙였죠. 내가 말했죠. 이게 쪼개서 나오면 좀 빡빡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붙어 놓으면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이거 보시면 4, 5, 6, 7인데 보통은 2개를 까는 데는 3개에다가 번호를 매겼어요. 가는 짧게 하나 넣고 나 넣고 다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 자유 게시판에 누가 글 올린 거고, 나는 그 글을 보고 학생들이 막 이야기를 막 이렇게 궁저렇쿵 이렇다 카더라 저렇게 하더라 막 이야기. 그다음에 다는 뭡니까? 그런 대화를 바탕으로 뭐야? 건의문을 글로 작성했죠. 그래서 다가 장문이죠. 여기에 뭡니까? 화법. 자, 근데 보통 4번 문제를 깔면 보통은 이렇게 깔면 무조건 이 2개는요 화법 문제고 이 2개는 장문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이걸 화법 장문을 막 섞게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옛날에 2003년 4년 때는 애들이 자살했거든요.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뭡니까?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읽으면서 풀 수 있게 읽으면서. 근데 4번은 독특하게도 가부터 다른 물을 본 거야. 3개 다 본 거죠. 그런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가까지 읽고 이렇게 가 부분 처리하고 나까지 읽고 나 부분 처리하고 다까지 읽고 다 부분 처리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AB를 물었죠. AB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이게 딱 화법에서 바로 봅니다. 아마 요 가동 잘 보시면 거의 가나를 통해서 거의 아마 4번이 풀리게 될 거예요. 거의 다. 물론 이제 여기도 일부가 이제 있긴 하지만 여기도 일부가 있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미음의 반응이거든요. 그 기억 미음이 어디야? 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있다. 그다음에 7번 문제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뭡니까? 원래는 다가 중심인데 나의 내용을 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요것만 읽고 바로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 솔직히 요번에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이 되게 어렵게 냈어요. 4번, 5번, 6번, 7번이. 왜? 이렇게 딱 구분 안 짓고 약간 섞었잖아요. 하지만 문제 자체가 그닥 어렵지 않아서 풀만했다. 제가 보기에는 7번 문제는 학생들이 발문 있죠. 발문 물어보는 거. 세 줄이잖아요. 보기나 나를 반영한 세 줄이죠. 물어보는 게 길단 말은요. 그만큼 발문을 잘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아마 정답률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찬찬히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좀 이게 조금 다르게 나왔죠. 이런 게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당황을 하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장문 8번부터 10번 여기서 학생들이 좀 점수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내년에는 장문하고 문법을 선택하거든요. 물론 여러분한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을 바라보는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내년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니냐 싶은데 8번 문제가 좀 독특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 요 문제에서 적힌 순서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보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학생들이 아마 당황을 해서 8번 많이 들었을 겁니다. 9번은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한 단락씩 딱 읽으면서 처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10번 문제는 조건 제시형 문제예요. 이 쉽잖아요. 조건이 2개거든요. 그래서 기억 니은 중에 하나를 잡아서 답을 줄여나가고 나머지 하나로 답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10번은 그래도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 잘 냈어요. 왜냐면 이거 한번 잠깐 보실게. 보기의 첫 번째 줄 밑줄 거 보세요.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2가지 유의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밑줄.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2가지 유의사항이 앞에 있었어요. 2가지 유의사항이 첫 번째가 한 번에 물 마시는 양을 조심하라. 두 번째가 물 마실 때 뭐 목이 말라서 마시느냐 아니 목이 안 마른데도 마시느냐 뭐 이런 문제 2개거든. 그래서 10번에 1번이 답인데 2가지가 모두 포함되니까 첫 번째 적당한 양 하니까 양은 딱 1번 나와 있으니까 쉬워요. 근데 목이 마를 때 마신다 마르지 않을 때도 마신다니까 뭐야 필요한 때라가 되니까 같은 말이죠. 말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까지 풀면서 학생들이 의외로 좀 당황하지 않나. 근데 전체를 풀면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복잡하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하고 이꼴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마 근데 자기의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도 좀 무리하게 속도를 낸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아마 박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좀 쉽게 하려고 이분들이 노력한 게 보여요. 화장문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장문은 내년도를 좀 대비한 것 같아요. 문법은 보니까 담화 같은 걸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과 12번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을 겁니다.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13번 같은 이제 중세가 13번 따로 나왔죠. 나와 있어도 적혀 있는 그대로 조건대로 하면 풀 수 있어요. 이때 절대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조건은 뭐야? 탁탁탁 끄면서 해야 됩니다. 끄고 한 번에 끝내면 돼. 빨리 안 풀어도 빨리 읽고 다시 보지 말고 한 번 풀 때 정확하게 한 번에 풀면 돼요. 그다음에 14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원래 여러분이 아는 문장, 암기 문장 어려워해요. 어려워합니다. 특히 내가 전에 얘기했죠. 그냥 먹던 밥을 먹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서술어가 2개 있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왜? 암기 문장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거든. V 먹었다. 그다음에 V 다시 먹었다. 누가 먹었어? 그녀가 S 다시. 그걸 누가 먹었어? 내가 S. 그녀가 먹던 넌너르르 끝나고 밥 체험 꾸미니까 관행줄 암기 문장이에요. 이건 쉬운데 내가 말했죠. 문장 속에 암기 문장이 2개 이상 있을 때가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특히 여러분 엿먹이기 위해서 쓴 게요 2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시상 첫 번째 엿먹이는 게 뭐냐면 마음이 급한 애들을 홀렸답니다. 진짜 좀 맞아야 됩니다. 이 나쁜 선생들. 예. 여러분 홀렸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건강의 첫걸음이다. 니은 실천하기 하면 실천한다. 명사절. 뭐 이렇게 여러분이 밑줄만 보고 판단하는데 몸에 너무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딱 낸 거예요. 이건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선제 보세요. 기억부터 볼까? 기억이 스스로의 문장에서 이 말이니까 그 문장 전체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를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못됐어요. 건강의 첫걸음이다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그 스스로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이 말이거든요. 떠가죠. 뭐 잘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연습 자꾸 해야 돼요. 실수하자 해서 연습.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푸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또 우리 할 줄 칼로 하면 안 되지만 볼펜으로 손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 빨리 해봐. 손 다 찍어요. 근데 천천히 정확하게 뭡니까? 딱 각도를 생각하고 몇 번씩 계속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 다음 눈 감고도 하지 않습니까? 안 봤어요? 우리 활 쏠 때 눈 감고 머리 위에 풍선 터뜨리는 사람 봤어 안 봤어? 봤죠? 스커스 할 때 또 뒤로도 쏘고 거울 보고 쏘고. 왜 그럴까?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거라니까요. 조금 하고 됐다. 더 이상 기출문제 많이 봐서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자, 씹어 먹어야 됩니다. 선생님 조카가 서울대 의대를 갔다 했지 않습니까? 걔한테 내가 물었다니까요. 너 기출문제 얼마큼 공부했어? 씹어 먹었습니다. 이거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의대 갔다가 막 글 적는 데 많아요. 왜? 자기 의대 간 걸 보여주겠다. 이건 내 생각에는 1번 부심쩐다. 2번 애들한테 그래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 두 개인데요. 그 의대생들은 주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건 좋은데요. 절대로 이렇게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왜? 본인 말고 나머지는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다니까. 저는 뭐예요? 기시기끝입니다. 기시기끝. 기출로 시작하고 기출로 끝냅니다. 옛날 학력고사 마인드나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공부 제대로 안 해보는 학생 특징, 내신에 빠진 나도 특징. 기출 이미 나왔는데 왜 공부해?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나온 거 안 나오죠. 나온 걸 그대로 낸 적이 없어요. 뭐 지문은 같은 적이 있어도. 뭐냐면 메커니즘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문제와 지문 간의 메커니즘 관계. 어떻게 읽어나가고 어떻게 푸는 자기만의 딱 그 형식 있죠. 그걸 딱 깨달아서 먼저 깨닫고 구조를 이해하고 오답과 정답 배치 스타일 딱 이해하고 문제 푸는 순서 한 번에 딱 시간 안에 끝낸 걸 정확히 지키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뭡니까? 이렇게 해도 손가락 안 찔릴 정도로 체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종합국어를 겨울에 강의하면요. 그 다음에 기출값을 강의하죠. 쌤! 종합국어 앞에 시 이론하고 기출값 시 이론 똑같은데 그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쌤들이 1년 커리를 짜면 책이 한 10몇 권인데 10몇 권이 다 달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게 무슨 사법고시 뭐 어떤 대법원장 되는 시험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우려면 요거밖에 없어. 요거. 여기 다예요 사실은. 이거를 뭡니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방법은 딱 하나 정해져 있고요. 작품만 계속 문제만 계속 바뀌면서 일관된 방법이 이어지게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고3들 이제 남은 기간에 잡아야 된다는 의지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5월 새학기 마음가짐 그걸요. 내가 무슨 수학 많이 하라고 올린 줄 아세요? 5월달 새학기라고 마음 먹고 좀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선생님들이 홀인 게 고른 거다. 두 번째 홀인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게 홀인 것 같아요? 예, 리얼입니다. 리얼. 리얼에 보면 제대로 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제대로 된의 주어가 뭘까? 뭘까? 봐. 리얼이 서술의 문장에서 되다. 앞에 봐.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를 당신이 원한다면 끊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가. 그러면 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 리얼이 아니고 제대로 된다는 것은 뒤에 계획을 꾸미니까 관행적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된의 주어가 뭐냐 이거죠. 뒤에 제대로 된 계획 뭐가 돼? 계획이 제대로 되다 아닙니까? 알겠죠? 주어가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요.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어쨌든 뭐 문풀이나 이런 데서 우리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좀 더 해주겠습니다. 자, 15번 15번 문제는 여기에 의외로 이게 새로운 문제예요. 왜? 맞춤법을 물어본 적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안 물어. 띄어쓰기도 물어본 적이 진짜 오랜만입니다. 잘 안 물어봐요. 진짜 안 물어봅니다. 10년 넘었나?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알면 할 수 있죠. 기억 같은 거는 보다는 뭐야 비교 부사격 조사니까 체언 앞에 붙어야 되니까 붙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이고요. 예. 너밖에 할 때 밖에는 올해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밖은 원래 명사예요. 애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밖에를 뭐뭐 할 때 밖에가 이렇게 앞에 단어가 띄었어야 맞는데요. 이 밖에라는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조사화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조사기 때문에 붙였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조사니까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띄어쓰기를 했다는 사실. 여기 좀 재밌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15번이 아마 문법의 특징은 모르는 학생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15문제는 오랜만에 나왔다. 이걸 건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게 긴지문 비문학 제가 보니까 한 700자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길고 내가 보여줄게. 다음에 뭐 수업은 자세히 하겠지만 중간을 넘어갔죠. 이렇게 예를 들면 한 2,700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가가 있고 여기 나가 이렇게 돼 있죠. 단락이 계속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질 경우는 이 두 개가 뭐야 서로 뭐 다른 글이다. 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 같은 문제는 서술 방식은 기법 문제니까 기법이니까 가 읽고 답을 줄이고 나 읽고 답을 선택하면 돼요. 자, 먼저 가를 읽어야 되는데 자, 읽으면서 푸는 게 17번입니다. 17번은 읽으면서 그때그때 동시에 풉니다. 그러려면 뭐 될까? 선지에 체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한 달러씩 읽고 확인하는 거예요. 딱딱 포인트만 끊어놓은 거죠. 빗줄만 중요한 거, 눈에 띌만한 거. 그래서 한 달러 읽고 한번 확인해보고 한 달러 읽고 또 확인해보고 한 달 읽고 그럼 어떤 선생님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연습을 해보고 정신없다 해야지. 여러분 그냥 쭉 읽고 문제 풀었죠. 그 몇 년 했어요? 이거 고1 때부터 했잖아. 3년 했잖아. 3년. 그럼 가비쌤 시킨도 한 달 읽고 이렇게 보는 거 몇 년 했어요? 1시간 했지. 1시간. 그럼 당연히 익숙하지 않지요. 좀 해보면 이게 훨씬 빠릅니다.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애들 걱정이 까먹는데 이렇게 읽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2단락쯤 읽은 뒤에 딴 이야기 쫙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딴 얘기합니다. 수업과 관계없는 얘기. 한 뒤에 그 다음에 단락 딱 들어가면요 물어봅니다. 어때? 앞에 읽은 거 기억나? 까먹어? 기억나요? 딱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한 단락은 생각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단락이 딱 이해가 되면 시간 흘러가도 그 단락이 기억이 나요. 물론 더 흘러가면 기억이 안 나겠지. 잠깐 뭐 1분, 2분 사이는 기억 다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풀고요. 자, 18번에 바로 푸는 게 아니고 19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9번을 보면 가와 나를 물었지. 맞죠? 가와 나를 참고해서 기억 니은을 이용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주로 이제 기억이 가가 있으니까 그 19번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읽으면서 보면 됩니다. 17번도.
예, 가만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참고해서 니은을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다 풀었죠? 남은 게 이제 나 남았죠? 98분 딱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하고 물었죠. 이거는 읽으면 딱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점짜리. 그럼 이거 다 읽었잖아요. 다 읽고 나면 꼭 뭐야? 3점짜리가 딱 나옵니다. 3점짜리 특징. 본문 이해가 잘 안 됐다. 3점은 포기. 예. 자, 하지만 본문 이해가 지금 잘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예.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다행히 3점짜리가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무사히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1번은 아마 의외로 좀 틀리지 않았나 싶은데 2번과 4번에서 아마 갈등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를 잡으시면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을 못해요. 문제 잘 봐. 가장 뭐야? 가까운 곳은. 가장 이런 말로 하면요. 답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말이고요. 가까운 곳은 이 말은요.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그나마 제일 뭐야? 가까운 걸 고르세요. 이 말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잡아놓고 다시 만약에 2번, 4번 딱 잡아놓고 다시 B의 본문을 또 B를 봐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D의 본문 D를 봐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제가 확실하게 다 확인 안 해봤는데 가는 100% EBS 반영입니다. 나는 제가 본 EBS C에서는 이게 못 보던 건데 자 이건 확실한 거 아니니까 대충 내가 막연하게 확인 안 했어요. 근데 나가 가나 중에 꼭 하나는 BBS 냅니다. 둘 다 EBS 잘 안 내요 원래. 근데 가는 여러분이 공부했다는 걸 선생님이 알까 모를까? 다 알겠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안 줘요. 이미 좀 알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낯설어서 애들이 모를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24번 같이 보기를 제시한 문제를 딱 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냐? 먼저 보세요. 가를 풀려면 자 가를 읽어. 자 그러면 23번에 A와 B 나오죠. 그러면 가의 A 부분까지 다 읽고 쭉 내려옵니다. 예. 내려오고 난 뒤에 마지막 B 부분을 읽고 23번을 풀어요. 그 다음 22번에 가에 해당하는 것만 풀면 됩니다. 기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풀어야 되겠죠? 24번에 보기를 읽어. 그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죠. 새로운 보기 내용 그대로 안고 그 내용으로 실금 되기 때문에 보기를 잘 분석해야 돼요. 그럼 문제 뻔하지 뭐. 나시의 랄랄라 부분은 보기를 바탕으로 하면 룰룰루이겠군. 이런 거 깔아요. 그래서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방 끝나겠어요. 이렇게 금방 끝내버려야지 읽고 문제 풀고 또 22분 풀고 또 읽고 2, 3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낭비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기술 지문이에요. 디지털 이게 안정화 기술 이게 뭐 OIS라는 안정화 기술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광학 영상 안정화고 라달라게 보면 디지털 영상 안정화라고 DIS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구분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문제와 똑같아요. 요것도 길이 보니까 길이 좀 짧네. 요 정도 길이면 1500자입니다. 1550. 네, 딱 이렇게 한 페이지만 딱 걸쳐있죠. 이렇게 1500입니다. 요 정도짜리에 문제가 한 4개 됐죠. 요 정도의 4개 정도면 9분 이내 풀면 돼요. 봐, 비문학이 총 3개잖아요. 긴 게 이제 하나 있고 같이 짧은 게 이렇게 있죠. 그죠? 문제가 4개냐 5개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6개죠. 이렇게 15개지. 그러니까 총 주어진 원래 비문학 시간이 25분인데 제가 25분은 절대 못 푼다 했죠. 마킹 시간 5분 중에 4분 추가해서 29분에서 30분. 물론 앞에 걸 더 줄이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화장문을 20분에 끝냈다는 전제에서 합니다. 30분 걸리면요. 3개 나누면 10분, 10분, 10분이니까 이렇게 9분, 9분, 12분 이렇게 돼요. 9분, 9분, 12분. 네. 그러면 아니면 9분에서 좀 더 빨리 하면 8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분 정도 걸려요. 요 긴 거는. 근데 요 두 번은 다행히 긴 게 그닥 안 어려워서 아마 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마킹 시간에서 4분 남고 화장물에서 5분 남으니까 9분이니까 여기 5분에서 30분? 예, 30분. 문학에서 한 1분, 2분만 더 줄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물에서 1, 2분만 줄여도 어쨌든 30, 한 1, 2분 됩니다. 만약에 미리 알려주면 이 시간이 늘어나든 30분이든 31이 되든 32분이 되든 이 짧은 지문은 다 9분에 커버 치세요. 짧은 지문.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긴 지문으로 결정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좀 많이 남았다. 그럼 13분 갈 수도 있고 14분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히려 쉬웠다. 11분 갈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요 정도 길이가 나온다면 거의 9분 치시면 돼요. 자, 25분과 26분은 읽으면서 동시에 끝내야 됩니다. 즉 25분도 선지 체크하고 26분도 선지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25분과 26분이 겹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 보여줄게. 요거는 읽으면서 동시에 풀거든요. 요거 익동, 이건 동시죠. 요것도 익동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예요. 왜? OIS 기술을 했거든요. 뭐든지 모르겠지만 이 단락 안에 있겠죠. 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선지 배치가 만약에 뭐 여기에 다 뭐 1번은 여기에 있고 뭐 3번은 여기에 있고 뭐 2번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뭐 4번은 여기 있고 뭐 5번이 여기 있답시다. 그러면 이 OIS 기술은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요 둘 중에 뭐 이렇게 빈자리에 이쪽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신 여기에 이 노란색은 25분 문제 푸는데 써먹은 정보죠. 그걸 26분에 다시 써먹는 거는 절대 안 내요. 알겠죠? 한 번 써먹은 정보는 다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안 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25분 풀 때 몰랐는데 26분 풀다 보니까 25분 알게 됐어.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틀린 거예요. 네, 그걸 좀 이용해서 잘 봐야 되는데 25번 같은 경우는 덤펑 깔려요. 뭐 가달라게 약간, 나달라게 약간, 또 다달라게 또 끝에 약간, 라달라게 약간, 마달라게 약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약간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잘 없어요. 없는데 얘는 골고루 배치가 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문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잘 못 들어봤죠. 지문이 길면요 출제 원리를 알면 이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지문이 만약에 길면 아까 달락이 저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지문이 많답시다. 달락이. 많으면 아까 25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요쯤 읽으면 25분이 풀리게 하고요. 요쯤 읽으면 26분이 풀리게 하는 게 많아요. 물론 요 사이가 뭐 약간 뭐 겹칠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어느 정도 나눠져 있어요. 왜? 지문이 길다 보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요거는 지문이 짧으니까 이게 합쳐져서 약간 좀 체크 잘 못하시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서. 자, 아무튼 이건 옛날 스타일. 요즘은 옛날 스타일입니다. 이전에 2017학년도 이전 비명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그럼 보세요. 가를 읽고 25분 체크하고 26분은 뭡니까? 오화의 개수에 없으니까 넘어가고 나 읽고 25분 체크하고 26분 한번 체크하고 다 읽고 25분 체크하고 26분 체크하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분이 관건이야. 왜냐면 이 27번이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복이 있는데 복이 2점짜리는 어렵다 쉽다. 쉽습니다. 쫄지 마세요. 복이 있다고 쫄면 안 돼요. 2점은 쉬워요. 또 복이 2점은 절대 전체 지문을 아우르지 않아요. 딱 특정 부분만 물어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 보기에 위치하려면 보기에 용어를 잘 체크하시면 돼요.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특징점이라는 게 있어요. 특징점 나오고 또 선지를 보시면 프레임 수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내가 읽어보니까 있다 보니까
특징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라달락입니다. 라달락. 그러면 안 봐도요. 26번 OIS 기술은 다달락까지 읽으면 거의 답이 나와요. 거의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앞에 25번은 뭐 앞에서 답이 나오고 왜 골고루 배치됐으니까 답이 아직 나오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치 이렇게 배치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이제 마달락 보세요. 라달락 읽고 27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마달락 한 달락이 비어 있죠. 한 달락이 비어 있는 건 뭡니까? 28번을 딱 푸는 거예요. 근데 이때 28번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만 딱 보면 바로 딱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를 바탕으로 하는 게 80%. 왜? 3점은 전체를 물어보니까. 나머지 20%는 마달락 앞에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 뭐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만 계속 보고 풀면요. 답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28번 문제는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예. 요거 아마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신중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이 연장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특허권이라고 하는데 또 사이즈 보세요. 똑같습니다. 요것도 9분짜리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4회입니다. 특허권이니까 아무래도 4회 해당하죠. 여러분한테 이제 뭡니까? 법인세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던졌어요. 만약에 올해가 이 4회가 나왔죠. 법조계 나왔으니까 경제 비슷하죠. 약간 경제 쪽이죠. 쪽이니까. 근데 애매하다. 특허권은 이렇게 법하고도 관계되는데 세금이니까 아무튼 경제 쪽에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법인데. 그래서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뭐가 나오느냐에 통해서 이제 수능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29번을 딱 보면 요건 당연히 익동이야. 읽으면서 처리한 거죠. 왠지 아세요? 29번 문제는 좀 독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밑글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이 말이거든. 그러면 밑에 있는 선지에 대한 대답이 뭐야? 나와 있는 것은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질문해봐. 영숙이는 사이코야. 영숙이는 사이코니? 그러면 본문에 뭐가 나올까? 영숙이는 사이코다. 또는 영숙이는 사이코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 깔리겠지. 그럼 봐. 질문. 영숙이는 사이코니? 사이코다. 사이코가 아니다. 사이코는 반복되죠. 질문에 있는 특별한 화제 그것만 체크하시면 본문에 나와 있으면 맞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를 들면 29번 1번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하면요. 본문에 분명히야. 특허권이 랄랄라가 있고 영업비밀도 랄랄라가 있다.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있으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번도 디스트에서 이게 네모 딱 돼 있죠. 네모. 네. 네모가 돼 있으면 나달락만 읽고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다달락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호가 또 재밌는데 보통 이제 이 밑줄을 주로 끄면요. 100%는 아닙니다. 100%인데 주로 한 90%는 밑줄 근처나 그 달락, 이 달락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네모를 치는 경우 있죠. 치는 경우도 그 달락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네모가 그 다음에도 연결돼서 좀 단락을 2개 이상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자, 31번 문제 딱 보면 보기에 기역을 근거로란 말 나와요. 그럼 기역이 다달락에 나와 있어. 그러면 나달락 정도를 읽으면 30번이 거의 다 풀려요. 답이. 나머지 아닌 게 뭐 확인이 안 되고 애매해도 정답은 나달락에서 거의 나와요. 예,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말한 걸 가지고 풀어보세요. 2017학년도부터 풀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읽으면서 풀면요. 아마 나달락 읽으면 30분이 나오니까 29분은
아마 읽으면서 이것도 지문이 짧기 때문에 아마 골고루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지문이 짧으면 골고루 배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미추증 기억을 읽고 하는 거니까 다 달라까지 읽으면 31번이 풀려요. 그 다음에 32번 보세요. A가 뭐야? 라달락이잖아. 딱 나눠놨잖아. 그러면 라달락을 이용해서 풀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딱 맞춰놨어요. 근데 33번에 A와 바꿔 쓰게 되는데 A가 이것도 다 달라니까 다 달라 읽었을 때 31번과 33번을 풀면 돼요. 그러면 지문 한 번 읽고 두 개를 해결한 거죠. 요렇게.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성적제 황만근 이게 EBS 반영됐던 거고요. 예. 요거는 뭐 그닥 어렵지 않은 황만근 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미 EBS 할 때 아마 학교 시험 범위도 포함됐었고 요것도 물론 당연히 37번에 있는 보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 보기가 정보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전개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쉬운 게 자, 본문에 전부 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34번은 읽으면서 기억 놓으면 자 기억 바로 푼 거 아니고 기억이 나오면 그 단락 밑에 그 단락 한 단락은 읽고 이제 확인하면 되고 니은 놓으면 니은에 또 앞뒤에 한 단락 읽고 확인하면 돼. 왜? 소설 흐름이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끊으면 됩니다. 35번은 뭐 이것도 ABCD니까 읽으면서 그때 하면 되고 36번은 이제 끄트머리 있죠. 그러니까 A 읽고 답을 줄이고 답하고 B 읽고 답을 선택하면 되겠네. 딱 끝났죠? 끝나니까 37번 풀면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 본문 쭉 다 읽어버리면 기억 안 나요. 이번. 맨날 정확도 떨어져서 하나씩 틀린 거예요. 하나씩 뭐야? 두 개 틀릴 수도 있어. 그다음에 관동배고냐? 정말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온 줄 아세요? 왜 같아요? 애들 이거 놔두고 씨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렇게 어려운 걸 미리 6월에 내주셨잖아. 수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땡큐지. 이건 관동불격이야. 우리는 다 외우죠. 건강대 매누측의 학이 새끼치니 봄바람 옥피리 소리의 학이 깨었던지 자 호위원상이 자 방공에서 잤더니 서호의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이렇게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지금도 까먹기도 했지만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쌤 요거요. 지문 하나도 줄 안 긋고 바로 풀었어요. 빨간색은 제가 네모가 눈에 안 보여서 형광색을 칠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외워요. 국어선생님 중에 관동배고 못한다면 국어선생 아니에요. 못 외우고 있다. 심각해서 왜? 저는 국어를 선생을 안 해도 고등학교 때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다 잘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미리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는데 아마 그래도 읽으면서 그때그때 처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38번은요. 딱 여정을 딱딱 네모를 쳐줬어요. 본문에서 아까 내가 형광색. 그러니까 건강대 읽고 지낼 때까지 읽고 1번 풀고 지낼 때 그다음에 또 내려와가지고 뭐야 개심대 읽으면 또 개심대 읽고 3번 풀고 그다음에 활용서 읽고 4번 풀고 그다음에 활용서에다 불정대 읽고 5번 풀고 불정대 읽었으니까 뭐야 2번 풀면 되겠네. 근데 읽는 도중에 답이 나와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읽는 도중에 A 부분은 또 기법이에요. 대꾸법이잖아. 비우고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요. 미리 공부 안 한 사람은 39번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그 주인공 정철이 높은 데 올라가면서 밑에 향로가 봉우리거든. 소향로, 대향로가 봉우리예요. 향로같이 생긴 봉우리. 소향로, 대향로, 눈아래 구보보고 진을사, 정향사, 정향사, 진을대 다시 딱 앉아보니 자 중국 여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진을대에서 다 보이는구나. 날거든 뛰디 많아 섰거든 섰디 많아 이번엔 날고 뛰고 섰고 솟았다. 뭐야? 봉우리가 날는 봉우리, 뛰는 봉우리, 섰는 봉우리, 솟은 봉우리 다양하구나. 연꽃을 꽂아놓은 듯 예쁘구나. 배고음을 묶어놓은 듯 아름답구나. 동현의 발로 뻥 차는 듯 힘차구나. 북극성을 떠받쳐 괴어놓은 듯 북극성은 임금이니까 지조에 있는 선비 같구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물론 쌤하고 또 노래 불러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대신 쌤 수명이 줄어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나와서 나는 이제 이거 안 가르쳐도 된다. 땡큐. 이때 여러분 동명에 보세요. 잘 중요한 거 봐. 동명에 주 표시돼 있죠. 글자 낱말뜻 밑에 적혀 있죠. 자, 여러분 낱말 뜻을 풀이할 때요. EBS나 다른 사설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에다가 체크하지만 수능은 절대 안 그래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낱말 뜻 풀이를 적어준군요. 잘 봐, 잘요. 이런 거 경험해봤죠. 정말 내가 봐도 하나도 모르겠는 어려운 단어는 낱말 뜻 풀이 안 해주고 내가 뻔히 아는 건 풀이하고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고 풀이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첫 번째, 앞뒤 문맥과 흐름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안 해줌.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 단어를 모르면 이걸 전체를 읽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의 중요한 단어다. 넣어줌. 세 번째,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넣어줌. 바로 이 동명이 동해를 말합니다. 동해. 그래서 39번에 2번 보면 봉우리를 백옥과 동명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서 요거 보세요. 그 동해는 동명이 동해니까 무생물 맞지요? 근데 이 동명의 낱말 뜻 모르면 뭐야? 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넣어주는 거예요. 예. 자연의 연속성 이게 아니라서 틀리는데 어쨌든 예, 낱말 뜻을 딱 해줍니다. 그걸 꼭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됐고 40번도 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지문이 좀 재밌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비문학을 조금 짧게 내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보통 이 메커니즘이 화작문은 스타일 딱 두 개예요. 이렇게 하나, 긴 거 하나, 이렇게 내는 케이스가 하나 있잖아. 요번에 나온 거. 이거 나왔잖아. 그죠? 이게 복합이고. 4, 5, 6번, 6, 7번.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있죠. 3개, 2개, 또 3개, 2개 이렇게 해서 지문을 4개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말 해보세요. 1분이 시간 걸려요? 2분이 걸릴까? 1분이 시간 덜 걸리고 2분이 많이 걸려요. 그 왜 이런 짓을 할까? 그건 뒤하고 연관을 봐야 돼요. 특히 비문학과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은요. 지문수를 줄였단 말은 뭘 말까? 비문학 길이가 뭐야? 길어진다. 이렇게 했던 것은 적절하게 짧아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깔면서 비문학 길이가 뭐야? 적절했거든. 이 말은 뭘 말할까요? 문학이 뭐야? 길이. 왜냐? 국어를 보시면 총 16페이지 딱 요 모양까지 글자를 딱 맞춰야 돼요. 글자 수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수능은 이 비문학은요 전부 교수님이 손으로 쓰잖아요. 또 문학은 다 뭐야? 중약으로 자를 수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문학은 중약으로 잘리지 않았어요. 몰랐죠? 이게 소설을요 중간에 자른 적 없어요. 그래서 소설 출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지문 길이에 딱 맞는 소설의 한 부분을 찾아서 내용이 완결되면서 문제를 4개를 내야 되고 작품성이 있고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옛날에 소설 문제 진짜 만들기 어렵고 시중의 문제집은요 소설 더럽게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7년인가 만무방? 물론 그전에 있었지만 본격적인 거는 그때가 중략을 딱 치면서 그 다음부터 중략이 내가 애들 보고 그랬어요. 그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야 박지현의 호질 안 나올 거니까 빼라 그랬어요. 왜? 박지현의 호질은 그 북각 선생님 이야기와 호랑이의 질책이 호랑이가 말하는 부분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호랑이 말하는 부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 한 지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출제 원리를 아니까. 근데 중략이 딱 나온 뒤부터 내가 애들한테 야 이제 박지현의 호질 나온다 이제 공부해야 돼. 그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호질 딱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하면요, 그게 다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문을 길게 넣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전체 다 깔고 또 15페이지에 반도 쫙 다 채웠어요.
거기다가 문제 꼬라지 보세요. 42분에 보기를 넣었는데 엄청 길게 넣었지. 그리고 43, 44, 45마다 전부 지문이 깁니다. 선지 보세요. 다 길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넣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문만 길 뿐이지 어렵지 않아요. 왜? 가가 소설 전우치고 나가 뭐야 극문학 전우치잖아요. 그럼 뻔하지 뭐. 이 소설을 극으로 바꾼 거 이 두 개 비교하는 거 물어본다든지 아니 장르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물어보면 보세요. 41번은 화담에 대한 얘기가 읽으면 처리하면 되고 42번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그렇죠? 이것도 가 읽으면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흔해 빠진 문제가 43번이죠.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 할 때 가와 나에 대한 비교니까 원래 있는 소설 그걸 바탕으로 극문학 만들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소설에는 이런 게 나왔는데 극에서는 없어졌군. 소설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극문학은 뭐야? 새롭게 집어넣어 극적 효과를 위해서 새롭게 집어넣었군.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게 언제 유행했냐면 이게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 유행했었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가 맨날 막 연구했던 게 소설 산포 가는 길과 시나리오 산포 가는 길을 엮어서 치는 거, 판소리 춘향가와 판소리 소설 춘향전을 붙여서 그걸 엮어 치는 거 이런 거 엄청나게 연습했었어요. 물론 그 뒤에도 그런 문제가 매일 나왔죠. 이거는 뻔한 문제입니다. 흔해 빠진 문제입니다. 단지 문제가 좀 길어서 시간이 좀 걸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하기는 쉬운 거로 깔린 거로 보여요. 자, 다음에 내가 좀 디테일하게 정답률이 좀 떨어진 거 있죠. 좀 어려운 거. 특히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제가 다음 주쯤에 시간을 딱 잡아서 꼼꼼하게 내가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고생 많이 했고요. 이제 기말고사 빨리 준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수능 준비 놓쳐도 안 되는데 일단 급한 사람은 수능을 들을 때 꼭 기말고사도 좀 신경 쓰시고 물론 내신에 신경 안 쓴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없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내신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감각을 유지하는데 감각 유지하려고 오늘 고전소설 이만큼 고전시가 이만큼 비문학 2개 시 2개 이렇게 하면 매일 모의고사 1회분씩 푸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비문학은 하루에 한 2개나 1개만 유지해야 됩니다. 제대로 풀면 돼요. 한 번은 시간 맞춰서 한 번은 꼼꼼하게 시간 맞춰 풀고 채점하고 다시 꼼꼼하게 기출만 딴 건 하지 말고 하루에 2개 1개 계속. 그다음 나머지 이제 시, 소설 이거죠. 그거는 돌아가면서 3일 만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남은 시간이 뭡니까? 아니면 일단 현대 시가 급하지 않으면 두었다가 딴 거부터 해놓고 하다가 기말고사 본 뒤에 그 다음 들어가 되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이 조급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부 다 하려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말 딱 끝나죠. 그때부터 이제 수능 모드 딱 들어갑니다. 정신 딱 차리고 딱 묶고 그때부터 여러분 기회입니다. 왜? 한 달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월 말에 시험 보거든. 8, 9, 10, 11. 자 4개월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자습 시간 줄 겁니다. 수업은 하는 척하면서 자습 시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잡아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같이 잘해서 마지막에 한번 크게 웃는 학생도 있고 적게 웃더라도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웃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